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개념 밥 말아먹은 시댁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가씨 시절 시댁에 호구 잡혀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정신 차려보니 제가 보기 좋게 호구 잡혀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호구 생활 청산하고 제대로 이혼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들은 저를 커리어 우먼이라고 부르더군요. 맞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되다 보니까 결혼 걱정 없이 저 혼자 충분히 먹고 살만 했죠. 한때 비혼주의자를 꿈꾸기도 했지만 남편을 만난 뒤로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유일하게 저를 무장해제시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 자기 비혼주의자라며? 응,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자기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자기가 나에게 결혼에 관한 생각을 일깨워줬다고 해야 할까?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싶고 지친 하루 달려며 같이 잠들고 싶어.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런 말은 보통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맞으면 되지. 그래? 그럼 나 프로포즈 안 한다. 하지 마. 방금 내가 프로포즈 했잖아. 그럼 나랑 결혼할 거지? 그래, 뭐 둘 다 결혼할 나이고.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장가 언제 갈 거냐고 등 떠밀었는데 좋아하시겠네. 그런데 나 모아놓은 돈 많이 없어. 이제 갓 대리 달았고 우리 집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자기 능력이면 나보다 더 좋은 놈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돈도 더 잘 벌고 집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지. 그럼 뭐해? 내가 싫은걸. 난 자기가 좋아. 애초에 자기 능력 집안 보고 사귄 거 아니야. 자기 자체가 좋은 거지. 돈은 내가 많이 모아놨고 또 잘 벌어. 우리 둘이 결혼하면 같이 벌어서 모을 거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을 거야. 무엇보다 더 늙기 전에 빨리 시집 가고 싶어. 이왕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 한 살이라도 젊고 예쁠 때 가야 좋은 거 아니겠어?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원한 제 반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거기다 모든 면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이런 남자 흔치 않잖아요? 저는 그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입이 떡 벌어지게 호강시켜주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둘이 가정 꾸리며 한평생 단란하게 사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참 외롭게 컸습니다. 아빠 같은 남자 만나기 싫어서 결혼 생각 접었는데 제 마음을 제대로 훔친 남편 덕에 우리는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죠. 사고로 부모 잃고 혼자 자랐을 텐데 잘 컸네. 무엇보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야. 그렇게 우리 아들이 좋던? 아들한테 들으니까 새아기네가 더 좋아한다며? 티가 많이 났나 보네요. 맞아요. 남편보다 제가 더 좋아해요. 생긴 것도 멋지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무엇보다 말이 잘 통하거든요. 하기사, 내 아들이지만 그 정도면 1등 신랑감이지 뭐. 새아기보다 돈을 더 벌진 못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사람 됨됨이가 훨씬 중요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새아기 결혼 참 잘했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남편으로 만나기 쉽지 않아. 네, 맞아요, 어머님. 아들 농사 참 잘하셨어요. 아유, 그럼 뭐하니? 아들만 잘 키우고 딸 농사는 다 망하게 생겼는데. 에? 아가씨가 왜요? 또 싸운 거예요? 언제는 뭐 안 싸웠니? 둘이 무슨 전생의 원수라도 되나 만났다 하면 난리야. 이럴 거면 뭐하러 일찍 결혼해서 내 속을 썩이는지 원.
그놈의 기집애 생각하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남편에게는 4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쳐서 시모의 반대가 장난 아니었는데 임신을 돌박으로 결혼에 성공했죠. 하지만 애 낳고 살면서 툭하면 싸우기 일쑤였고 시모 집에 찾아와서 힘들다고 울며 불며 난리쳤어요. 저도 몇 번 진상짓 하는 걸 봤는데 철딱서니가 눈꽃만큼도 없더군요. 글쎄, 걔가 먼저 시비 걸었다니까. 나보고 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니? 내가 뭐 놀아? 지 나가서 일할 동안 나 집에서 이래저래 노냐고. 애들 보지 집안일하지 분유값이라도 벌어보려고 부업까지 하는데 집에서 뭐 하냐니. 그게 말이야 방귀야? 돈 번다고 더럽게 유세 떤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덜컥 임신하래? 그럼 무사히 대학도 졸업하고 더 좋은 놈 만났을 거 아니야. 이거 사. 네가 네 인생 잡아먹어 놓고 누굴 탓해? 엄마가 그랬지? 그러면 아니라고. 아, 내가 뭐 이럴 줄 알았나? 엄마가 더 악착같이 말렸어야지. 철없을 때 사랑에 빠진 걸 어떡하라고. 나도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돌리고 싶다고. 엄마 말대로 능력 좋은 놈 만났어야 하는 건데 이게 뭐야. 맨날 돈에 호덕이고. 내 탓할 것 없어. 이거 사. 네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누구한테 난리야?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능력 없는 남자랑 결혼한 내가 바보지. 한심하게 사람 타령하고 있었으니. 그러고 보면 언니는 참 좋겠어. 뭐가요? 언니는 돈 걱정 없잖아요. 워낙 능력 있으니. 남자가 돈이 있건 없건 관심 1도 없잖아요. 이럴 때 보면 부러워 죽겠다니까. 그러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녔어봐. 지금쯤 네 인생이 달라져 있을 거다. 뭐 하러 그런 놈한테 빠져서 덜컥 애를 가져. 그 꼴에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 배불러서 어떻게 학교 다녀?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엄마까지 꼭 보태야 되겠어? 안 되겠다. 이참에 언니 집으로 도망가야겠어. 겸사겸사 능력 있는 여자의 삶이 어떤 건지 대리만족도 조금 하고. 시모랑 투닥거리더니 어느 순간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도망가겠다니요. 가만 보면 신우는 우리 집에 가려고 시시때때로 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신우가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 집 살림처럼 마음대로 만지고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고가의 명품들에 눈독 들이더군요. 어머 언니, 이거 이번에 나온 신상 아니에요? 못 보던 가방이네? 네, 맞아요. 이번에 샀어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이렇게 비싼 거 산 거예요? 난 가끔 언니 보면 참 우리랑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능력이 좋긴 한가 보다. 이렇게 비싼 걸 척척 싸고. 아, 난 언제 이런 거 메고 다녀보나. 나같이 돈 없는 년은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감지덕지하지. 빠듯하게 살아서 명품의 명자도 모를 것 같은데 보는 안목이 어찌 이리 좋은지 신상이며 뭐며 귀신같이 맞췄습니다. 거기다 노골적으로 갖고 싶은 티를 냈어요.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나한테는 능력 있는 새언니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가방 나 좀 빌려줘요. 안 그래도 친구들 만날 일 있었는데 그때 이거 딱 메고 나가면 되겠다. 그건 곤란해요. 왜요? 아까 아가씨 입으로 말했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거 엄청 비싼 거라 나도 아껴서 매거든요. 고이 모셔둔 거 보이죠? 조심히 잘 내려놔요. 와, 지금 나한테 딱 선 긋는 거예요? 돈도 잘 벌면서 은근히 치사하게 나오네. 한 번 빌려준다고 가방이 다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신우한테 빌려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당연히 싫죠. 아가씨는 좋아요? 값비싸고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 다른 사람한테 막 빌려줘도 괜찮겠어요? 난 싫어요. 가격을 떠나서 내 물건을 워낙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값싼 것도 빌려주기 싫거든요. 미안하지만 나한테 가방 빌려갈 생각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만 나와요.
그림에 떡일 텐데 보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 그림에 참, 그래요. 내가 뭐 이깟 가방 빌려달라고 쩔쩔맬 줄 알고. 됐어요. 그래. 오빠도 알아요? 언니 이렇게 치사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거? 이래서 가진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나왔나 봐. 신우한테 치사하게 굴고 평생 떵떵거리며 사세요. 결혼 초 때 제 명품들에 관심을 보이며 빌려달라고 눈치 줬지만 어색한 사이 되기 싫어서 웃으며 잘 피했어요. 아마 신우도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더군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편해지니까 대놓고 제 물건을 노리려 들었습니다. 제가 안 빌려준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전에 명품 스카프를 한번 빌려줬는데 잃어버렸다면서 결국 돌려받지 못했죠. 그런데 저번에 어머님 심부름으로 신우집에 가보니 그 스카프가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신우에게는 넘지 못할 명확한 선이 필요하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싫다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성질에 못 이겨 횡하니 집으로 가더군요. 저는 알맞게 선을 그었고 잘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가 제 가방을 훔쳐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뭐야? 이게 어디 있지? 뭐가? 왜? 뭐 없어졌어? 여기 있던 가방 말이야. 내가 이번에 산 명품 가방. 그게 없어. 한정판이라 여기에 잘 뒀는데 이게 어디 간 거야 대체? 가방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아, 그거 자기가 내 동생한테 빌려줬다며. 뭐? 내가 언제? 내가 그 가방을 아가씨한테 언제 빌려줘? 어? 빌려준 거 아니었어? 아니, 아까 동생이 그러던데. 자기가 가방 빌려주기로 했다면서 가져갔어. 뭐라고? 내 가방을 가져갔다고? 언제? 자기 집에 오기 전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동생이 왔더라고. 그래서 자기 가방 빌려간다고 가져갔는데 뭐야, 동생한테 가방 빌려준 게 아니었어? 당연히 아니지. 새로 산 가방을 왜 빌려줘? 그것도 아가씨한테. 남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리꼭지까지 화가 났습니다. 가방 빌려주기 싫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가방을 훔쳐가다니요. 그것도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짜고짜 신우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가씨, 문 열어요. 당장 문 열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있는 이껏 신우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들에 들릴 정도로 쾅쾅 두드리며 신우를 불렀죠. 하지만 도무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나오니 더 열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지 싶어서 오기로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신우가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그만 좀 두드려요. 본인 집 문 두드리는 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나오겠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요? 아무리 새언니라도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가씨가 예의 따질 군번은 돼요? 됐고 당장 내 가방 가지고 나와요. 가방이요? 그래요, 내 가방.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빠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언제 아가씨한테 가방 빌려준다고 했냐고요. 그때 분명 말했죠? 가방 빌려주기 싫다고. 신우는 가방이란 말에 순간적으로 쫄아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빈정거리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그깟 가방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이 고작 가방 때문에 신우집을 찾아와요? 최면도 없나 봐. 언니,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째째하다. 내가 내일 가방 가져다 줄게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요. 누구 마음대로 돌아가요? 주인 허락 없이 도둑처럼 가져간 게 누군데 체면 운운해요. 아가씨 덕에 일이 왔으니 온 김에 내가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얼른 가져와요. 글쎄 내일 내가 가져다 준다니까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친구들 모임 있다고. 내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폼 좀 잡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도 없이 가방을 가져갔을까. 솔직히 빌려주기 싫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 줄 알아요? 가족끼리 선 긋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있을수록 베풀면서 살라고 했어요. 내가 기세 안 나게 잘 메고 내일 가져다 줄 테니까 이만 돌아가요. 그거 좀 빌려준다고 멀쩡한 가방이 망가지기라도 한대? 정말 치사해서. 그래서 곧 죽어도 안 가져온다 이거죠? 네, 내일 준다니까요? 좋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는 수밖에. 저는 문 앞에 버티고 서 있던 신우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들어가서 곧장 안방으로 향했죠. 잠시 실례 좀 할게요. 갑작스러운 제 태도에 놀란 신우는 황급히 따라 들어왔고 저는 안방 화장대에 올려져 있는 제 가방을 발견했어요. 가방 여기 있네. 진짜 이러기예요?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굴 건 없지만 그간 아가씨 행실이 곱지 못했잖아요? 내 행실에 뭐 어째서요? 저기 걸려있는 내 스카프가 아가씨 행실을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안 찾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요. 그냥 이 가방만 찾아갈게요. 참,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더럽게 가방에 연연하네? 많이 버는 만큼 신우한테 통 크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언니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모아서 돈 많은 거죠? 그렇죠? 마음대로 생각해요. 난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도 행실 나쁜 아가씨한테는 절대로 안 빌려줘요. 날 호구로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오지 마요. 지금부터 출입 금지니까. 신우는 제 말에 제대로 열받아서 있는 힘껏 노려보더군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엘리베이터는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소리를 꽥 지르는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가방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난 당연히 자기가 빌려준 줄 알았지. 설마 내 동생이 거짓말했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어? 하여간 그놈의 기집애 진짜 어디를 튈지 모른다니까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괜찮아. 나도 그런 거짓말까지 해서 가방 가져갈 줄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 아가씨는 우리 집 출입금지야. 그런 줄 알아. 출입금지? 아니, 동생이 잘못하긴 했어도 그건 조금 심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자기가 나서서 따끔하게 혼내주지는 못할 망정 뭐? 심하다고? 네가 출입금지 당해볼래? 아니야. 알겠어. 뭐 동생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가뜩이나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괜히 눈치 없이 굴다 저한테 불똥 튈 뻔했습니다. 남편은 다 좋은데 이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유일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남편은 가족에게 참으로 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모와 신우 일이라면 쩔쩔맸어요. 그나마 제 눈치 보고 있어서 자제하는 거지 제가 눈치 주지 않았으면 한도 끝도 없이 시모와 신우를 챙겼을 겁니다. 생각할수록 신우가 괘씸했지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제 기분 풀어주려고 동생 가만히 안 둔다면서 오버하는 남편 모습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혼내주지 않을 거란 걸 잘 알지만 일 크게 만들어봐야 좋을 거 뭐 있나 싶어서 신우의 가방 사건을 덮으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간신히 억누른 화를 신우가 다시 북돋웠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아가씨도 있었네요?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딸한테 들은 이야기가 정말이냐? 뭐가요, 어머니? 혹시 아가씨가 제 가방 가져간 거 말씀이세요? 그래, 그놈의 명품 가방.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아가씨가 말도 없이 제 명품 가방 가져갔어요. 저는 그걸 도로 찾아왔고요. 늦은 시간에 빗받으러 온 사채꾼처럼 문 두드리고 안방으로 쳐들어온 건 왜 말 안 해요? 엄마 저거 봐. 내 말이 맞잖아. 그깟 가방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신은 체면이고 뭐고 일도 상관 안 할 수 있냐고. 세상에 저런 세운이가 어딨어? 아가씨,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어머님 집에 와서 울며불며 애처럼 징징거려요? 어머님 속상하시게? 참 가관이더군요. 나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신우 계집의 성질 못 이겨서 저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 시모 집에 찾아와서 땡깡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속상하다. 그깟 가방이 우리 애보다 비싸니? 네? 물론 허락도 없이 네 가방 가져간 건 잘못했다만 우리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제 친구들은 죄다 미혼에 잘 나가는데 저만 일찍 사고 쳐서 애 키우고 있으니 잘 사는 척 하고 싶었겠지. 어떻게 세연이라는 게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니? 정말 서운하다 얘. 내가 진짜 얼마나 서럽단지. 세상에 세연이라는 사람이 신우한테 돈으로 기를 죽이고 나처럼 돈 없고 능력 없는 건 그냥 죽어야지 뭐하러 살아. 나 언니 덕에 친구들 만나러 가서 개쪽당하고 왔어요. 다들 나보다 다 잘 나가고 아가씨 티 내면서 예쁜데 나는 이게 뭐야? 말은 안 해도 날 보는 눈빛이 어땠는 줄 알아요? 저거 사고 쳐서 일찍 결혼하더니 꼴 좋다. 그러니 이렇게 지들이 궁상맞게 살지. 이런 눈빛으로 봤다고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내 탓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니. 너는 그깟 가방 수두룩할 텐데 그게 뭐라고 신우한테 그리 매정하냐? 가만 보니 너 참 이기적이다. 시댁 식구라도 엄연히 네 신우야. 너보다 손 아래 사람이라도 네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그럼 잘 챙겨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겨우 가방 하나로 애 마음에 큰 상처 줄 수 있어? 어머니, 지금 저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거 아가씨인데 저한테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요. 그리고 저 처음부터 아가씨한테 선 긋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빌려달라는 물건 있으면 선뜻 빌려줬다고요. 그런데 아가씨가 어떻게 했는데요? 빌려준 사람 마음 무시하고 잃어버렸다면서 거짓말하고 안 돌려줬다고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간 행실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겠어요? 아, 글쎄 난 모르겠고 하여간 이건 네가 잘못했다. 너는 배울 만큼 배우고 능력도 있잖니. 거기다 철없는 애보다 훨씬 낫고. 그럼 손윗사람으로서 미덕을 보여야지. 신우를 품어주지 못한 네 그릇이 참 실망스럽구나. 애가 밖에서 무시당하고 들어왔다니 내 속이 얼마나 속상한 줄 알기나 해? 뭐가 이리 서운한지 아까부터 지금까지 울며 불며 난리야. 애 울음소리 때문에 내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니까 너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그리고 그 출입금지인가 뭔가 그것도 집어치우고 어디 신우한테 오지 말란 소리를 해? 싫어요. 뭐? 잘못은 아가씨가 있고 전 그전에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간 참을 만큼 많이 참았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말씀을 못 들은 거로 할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께 실망이에요.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제 마음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저한테 손윗사람 말씀하시기 전에 엄마로서 자식의 잘못은 따끔하게 혼내셔야죠. 안 그러면 아가씨 평생 이러고 살걸요? 뭐? 감히 우리 엄마를 가르치는 거야?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험이 알기를 우습게 하냐? 이게 어디서? 그럼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제 말에 발끈하고 나섰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신우가 괘씸했어요. 거기다 시모까지. 저렇게 자식 교육하니 신우 인성이 개차반이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씩씩거리면서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낌새가 시모한테 이야기를 들은 눈치였습니다. 자기 나랑 이야기 좀 해.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었다면서? 버릇없이 군 적 없어. 그저 맞는 말한 것밖에 없는데? 왜? 어머님이 자기한테 나 좀 혼내라고 하셔? 당연히 혼내라고 하시지. 자기가 엄마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나라도 화나겠구먼.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어도 엄마 딴에는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해서 그리 말씀하신 건데 거기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자식 교육 운운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자기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뭐 자기가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는 건 용서 못해. 다신 그러지 마. 그리고 동생 일은 그만 넘어가고 이 정도 했으면 걔도 반성할 거야. 반성 좋아하네. 반성하는 사람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울고불고 난리치니? 이번 일로 어머니께 참 실망했는데 자기도 날 실망하게 하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아가씨 편든다 이거지? 무슨 말이 그래?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그저 둘이 잘 지냈으면 해서 하는 말이지. 그럼 아가씨가 사과해야지 왜 내가 사과하는데? 사건의 발단은 아가씨고 선 넘은 것도 아가씨야. 그럼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초등학생도 아는 일을 왜 어머님하고 자기만 몰라? 아무리 철없는 동생이라고 해도 오빠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내줄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턱대고 내 편 들어달라는 거 아니잖아. 핏줄 집어치우고 이번 일을 제대로 직시하란 말이야. 그게 동생을 위한 길이라고. 아, 진짜 일 키울 거야? 너 이러다가 영영 내 동생 안 보겠다고 하겠다? 동생이 잘못했어도 네가 어른으로서 눈 딱 감고 미안하다고 없던 일로 넘어가자고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드냐? 너나 일 키울래?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해.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골칫덩어리 같은 신우년. 금술 좋은 남편과 제 사이를 한순간에 바다 가르듯 갈라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진창 싸웠어요. 한동안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 이혼이요? 아가씨가 이혼했다고요? 다급한 시모의 호출로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머리에 흰띠 둘러매고 앉아있고 신우는 팔자 좋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곤히 자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결혼한 기집애가 툭 하면 친정집에 오고 난리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혼해버리고 시댁으로 들어왔다더군요. 그래서 시모가 저희를 급히 호출한 거였어요. 그래, 이것이 또 사고를 쳤다. 김서방이랑 결혼할 때도 마음대로 털컥 임신부터 하더니 한마디 상의 없이 멋대로 이혼하고 왔지 뭐냐. 아, 그럼 어떡해. 도저히 그놈이랑 안 맞아서 못 살겠는데 이혼해야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갈라서는 게 이득 아니겠어?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 건데?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위자료 메모면 한 푼도 못 받았다며? 그러면 애라도 두고 오던가 뭐하러 네가 키운다고 데려오냐고 이거 사. 그럼 내 아들 내가 키우지 누가 키워? 나 죽어도 다른 년 밑에서 자라는 꼴 못 봐. 내 아들이야. 엄마랑 오빠, 새언니가 도와주면 되지. 가족이 뭐야? 힘들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 아니겠어? 들었지? 내가 얘 때문에 아주 미칠 노릇이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얘 좀 도와다오. 네? 저희가요? 어떻게 도와줘요? 알다시피 얘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도 없는데 여자 혼자 애를 어찌 키우겠니? 매달 양육비 받는다고 해도 그건 애를 위해 써야 하고 이제라도 대학 졸업하고 제 살길 살게 도와주자. 특히 새아기가 힘 좀 실어주면 좋겠구나. 이혼했다는 말 들었을 때 느낌이 싸하다 했습니다. 힘을 심어주란 말인즉슨 제대로 호구 잡혀주란 뜻이었어요. 아직 시모와 신우에게 감정이 다 누그러지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실어주라니요? 저보고 아가씨 뒤치다꺼리 하라는 말씀인가요? 뒤치다꺼리라니? 말 한 번 못되게 하는구나. 하나뿐인 네 신우 도와주는 게 어찌 뒤치다꺼리야? 다른 건 필요 없고 돈만 챙겨다오.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좀 챙겨주렴. 새아기 너는 돈도 잘 버니 그깟 200만 원 별거 아니지 않니? 너희만 잘 살지 말고 불쌍한 신우 좀 도와주거라. 손윗사람으로서 그게 참된 일이다. 말 한 번 참 갖다 붙이시네요. 애들로 포장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챙겨주는 호구 되어달라고. 뭐? 야,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만 뭘 그렇게 받아들여. 네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너 때문에 내 동생 자존심 상한 거 인정해야지. 고집 피우지 말라고. 버릇없이 구는 꼴 못 본다고 했지? 엄마한테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저번 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 거면 집어치우라고. 너 벽창호야? 귀 먹었어? 어머니 말씀 듣고도 저번 일을 운운해? 내가 그동안은 네 눈치 보느라 참았는데 진짜 안 되겠다.
네가 좋다고 결혼하자고 했으면 우리 집 떠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어디 엄마한테 싹수 없이 말해. 돈 많은 게 대수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굴어도 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평소 우리 아들한테 너너거리면서 그리 말하냐?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나랑 한번 해보자는 게야? 저번에 버릇없이 군 것도 경을 칠 노릇인데 어디 시험이랑 남편을 무시하고 들어? 돈 잘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냐?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싸가지 없이 굴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네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혼당하기 싫으면 얼른 싹싹 빌란 말이야. 시모 입에서 쓰레기 같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버릇 고친다며 무릎 꿇고 빌라니요. 이참에 저의 고삐를 단단히 움켜주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혼을 대단한 무기로 들면서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확 들이받았습니다. 원래 못 참는 성격이기도 하니 못할 거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혼할게요. 뭐? 뭐라고? 이혼한다고? 자기야.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이혼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와, 대박. 엄마, 내가 그랬지. 보통이 아니라고. 아주 엄마 머리 꼭대기 위에 서리는 것 좀 봐. 군말 없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일이지. 이혼하겠다? 너 진짜 내 아들 없이 살 자신 있냐? 우리 아들보다 네가 더 좋아한다면서.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도 너고.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면서 이혼하겠다?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릴 거 자존심 세우지 마라. 자존심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고작 이런 아들 믿고 저를 협박하시게요? 그래요. 한때는 좋아 죽고 못 살았죠. 제가 더 많이 좋아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 마음이 평생 가리란 보장 없잖아요? 저는 이번 일로 남편한테 크게 실망했어요. 어머님도 매한가지고요. 이런 시댁에 이런 남편이라면 없는 이만 못하겠다 싶네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어머님 말씀 잘하셨어요. 솔직히 친정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온전한 재가정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평생 지키고 싶었고. 그런데 결심이 섰어요. 이혼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호구 잡히면서 희생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는데 뭐하러 이런 걸 데리고 살아요? 도로 어머님 드릴 테니까 양쪽에 이혼한 아들, 딸 끼고 사이좋게 사세요. 시모는 이혼으로 협박하면 제가 납작 엎드릴 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많이 사랑했다지만 사람 봐가면서 협박해야죠. 저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늘 저를 호구로 생각하는 시모, 신우 남편놈 다 지긋지긋하더군요. 이참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자 시모와 남편은 움찔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얘는 내가 속상해서 한 말 가지고 그렇게 받아치니? 서운하게? 내 아들이 무슨 물건이야? 도로 주게. 반품은 안 된다. 네가 좋다고 데려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월 20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반 잘라서 100만 원만 챙겨다오. 그 정도면 얘가 알아서 대학 다니고 밥벌이 하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100만 원 누구 코에 붙인다고. 안 나오면 조용히 좀 해. 뭘 잘했다고 모자라다 마다하고 있어. 엄마 미쳤어? 나한테 세연이 욕할 때는 언제고 100만 원이라니. 이참에 단단히 버릇 고쳐 놓는다며. 언니, 나 200만 원 밑으로는 안 돼요. 돈도 많으면서 쫌생이처럼 굴지 말라고요. 제 버릇 단단히 고쳐놓으려고 아들로 협박까지 했는데 어떡해요 어머니? 제가 순순히 무릎 꿇지 않아서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저는 줄 마음 1원 한 푼도 없어요. 이혼하면 더 이상 안 볼 사이인데 뭐하러 돈을 줘요? 그 돈 줄 바에는 차라리 길에 버리고 말지.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끝까지 날 무시하네? 엄마, 왜 가만히 있어? 저거 미친 소리한데 그냥 둘 거야? 너 가만히 안 있어? 자기야, 우리 집에 가자. 우선 우리 둘이 이야기해. 지금 자기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서로 속상해서 홧김에 한 소리잖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그래, 집에 가자. 네 짐도 챙겨야 하니까.
신혼집이랑 가구 내가 있으니까 넌 네 집만 챙겨서 그대로 나가면 되겠네. 자기야. 아니, 너 정말 우리 애랑 이혼할 생각이니?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이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감정에 휩쓸려서 이리 쉽게 결정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헛소리 한 거 사과하마. 저놈의 기집애 하나도 골치 아픈데 너희까지 이혼하면 어쩌니?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말에 제대로 정신 차린 거죠. 제가 돈 없는 건 용서해도 인성 없는 건 못 참아서요. 신우 꼬락서니 보고 진작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믿었네요, 제가. 자기야, 나야 나.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자기 편이지 누구 편이겠어. 내가 자기한테는 엄마랑 동생 편 들었기로써니 모두 진심 아니야. 이건 순전히 서로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소리였어. 그리고 모르겠지만 되려 자기 편을 얼마나 들었는데. 그렇지, 엄마? 그럼 무조건 네 편 들고 우리한테 뭐라 하더라. 거짓말.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곧 이혼할 거지만 아직은 네 아내야. 그동안 지낸 시간이 얼만데 거짓말할 때 나오는 습관도 모를 줄 알아? 네가 내 생각 해줬을 리 없어. 같이 욕을 했으면 했지 내 마음 알아줬을 리 없다고. 정말 내 마음을 알았다면 나한테 그렇게 못했을 거야. 네 동생이 나한테 버릇없이 굴 때 나서서 혼내줬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무조건 내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고. 난 그저 네가 가족이란 이유로 감싸고 돌지 않았으면 해서야. 내가 누구 보고 이 집에 시집 왔겠니? 너 하나 보고 시집 왔어. 돈 없고 능력 없는 남자지만 널 사랑해서 다 감수하고 결혼했다고. 그런 내 선택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줄 알아? 돈 잘 벌고 능력 있으면 달라는 대로 다 내주고 다 해줘야 하는 거냐고. 난 못해. 이런 대접 받을 바에는 이혼하는 게 답이야. 자기야,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것부터 지금까지 싹 다 잘못했어. 자기 말대로 내가 든든한 남편이 돼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래, 세아가 이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만 화 풀거라. 미우나 고우나 네 남편인데 이깟일로 이혼한다고 하면 쓰니? 이혼에 꼬랑지 내릴 사람은 시모와 남편이면서 뭐가 그리 자신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로 겁주려 한 것이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덩달아 일어나더니 제 뒤를 졸졸 쫓아왔어요. 저는 집으로 가서 남편의 짐을 챙겨 밖으로 던졌습니다. 남편은 눈물 콧물 짜면서 미안하다고 징징거렸지만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더군요. 그렇게 제가 이혼당한 게 아니고 남편이 제게 이혼당했어요. 가진 거 하나 없이 쫓겨난 남편은 시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모는 참 자식복도 많아요. 결혼한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시모는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걸 후회할 테고 남편은 제 돈으로 여유롭게 살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으니 퍽 괴로울 거예요. 저는 그걸 위안 삼아 새 출발하려 합니다.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